외부에서 해로운 물질이 우리 몸속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몇 가지 반응을 통해서 이 유해 물질들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에서는 구토설사를 일으키고 기관지에서 기침, 가래, 또 콧물, 눈물로 다 배출하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은 거의 비슷한 그런 기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해서 분비물을 만들고 이런 분비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런 반응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히스타민,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유기질소 화합 물질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기생충, 세균, 먼지처럼 직접 죽여서 먹는 방식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유해 물질들이 일단 우리 몸에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는 게 막 생성이 돼요. 그 자리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의 염이 불화자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없애고 그 자리를 씻어내는 방법으로 내 몸, 내 인체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타민이란 단어나 많이 들어봤어 하실 거예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든지 뭐 코감기로 콧물이 너무 심하게 날 때 먹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잖아요. 항히스타민, 말 그대로 히스타민의 작용을 조절하는 약이죠. 우리 몸에서 나쁜 물질을 불태우는 면역 물질인데 왜 우리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는 그런 약을 먹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속의 착오 때문에 히스타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히스타민이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소적인 염증을 유발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히스타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이런 국소적인 염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염증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 곳곳에서 이 히스타민 물질에 반응하는 다양한 과민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히스타민 반응으로 나타나는 과민 증상, 이거를 우리가 히스타민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히스타민 증후군의 특징 그리고 증상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였어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만성 피로와 불면입니다.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만성 피로 그리고 불면이에요. 히스타민 과잉으로 내 몸에서 만성 염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이 생겨나요. 우리 인체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히스타민에는 각성작용이 있어서 이 뇌를 흥분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작용이 계속 만성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뇌가 각성 상태, 숙면이 어려워져서 항상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혈관 확장입니다. 이 히스타민의 영향으로 혈관이 확장되잖아요. 그럼 혈압 떨어지고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체액인 눈물, 콧물, 가래 같은 노폐물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빠져나간 체액이 주변 조직을 자극하잖아요. 그럼 가려움증, 욱신거리는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뇌혈관이 확장되잖아요. 그럼 편두통 같은 혈관성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정맥이 확장되면 다리가 잘 저려, 멍이 잘 들어, 하지 부종, 정맥류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눈밑이 까매진 다크서클 증상도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히스타민은 우리 위장관에서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이 과하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속쓰림이라든지 명치가 좀 답답하다든지 위 통증이 나타나고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같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내장 근육의 수축입니다. 우리 몸속 내장의 운동을 지배하는 근육은 내가 수축해야지 의도적으로 수축할 수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 자율신경을 통해서만 수축이나 이완을 동작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타민의 작용으로 형성된 분비물을 체외로 제거하려면 근육의 수축작용이 필요하거든요. 자율신경하고는 상관없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장기의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심장 근육을 수축시켜서 가슴을 두근거리는 부정맥 유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위장 근육을 수축시켜서 위경련, 장경련이 생겨서 구토,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지 근육이 수축되는 증상이 만성화되잖아요. 마른 기침이 오래가고 심하면 호흡곤란을 동반한 천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궁이 수축되면 생리통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장 근육의 수축으로 일어나는 증상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럼 다른 질환하고 좀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불면 그리고 근육 수축이 목과 어깨 통증을 유발해서 목 디스크인가? 오십견인가 혼동되기도 하고, 심장 근육이 수축되고 위산 분비 자극하잖아요. 그럼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이 이거 공황장애인가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어지럼증인데 이석증인가? 메니에르인가? 오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유는 없는데 통증이 계속돼. 이 원인이 히스타민 증후군일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불면, 다리 저림, 하지 부종, 월경통, 소화장애, 복부팽만, 설사 이런 히스타민 과잉으로 이런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치명적이진 않죠. 하지만 정말 생활에 겪는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이 히스타민 과잉을 촉진하는 원인이 뭘까요? 바로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먼지, 특정 음식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 때문에 히스타민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런 직접적인 알레르기 항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하는 자극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날씨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후변화가 심해요. 특히 이런 환절기가 되면 정말 건조한 기후, 일교차가 커서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이런 호흡기를 자극하는 이물질을 흡입하기 쉬운 환경도 바로 히스타민 분비를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수 같은 강한 향, 그리고 땀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 이것도 히스타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히스타민이 증가하는 이유로 음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히스타민이 우리 몸의 히스타민 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나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을 먹는 거, 이 섭취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세지, 참치, 고등어, 돼지고기, 꽁치, 시금치, 녹차, 오렌지, 토마토 이런 것들이 히스타민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으로는 귤, 파파야, 딸기, 파인애플, 토마토, 생선, 계란 흰자, 그리고 또 가공식품의 보존을 위해서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등어, 돼지고기, 꽁치, 시금치, 녹차, 오렌지, 또 토마토, 귤, 파파야, 딸기, 파인애플, 계란 흰자 이걸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안 먹고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음식만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히스타민의 과잉 생성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고과잉 히스타민의 분해를 촉진하는 음식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히스타민의 마이너스 플러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을 어떻게 하면 덜 생기게 하고 또 남는 히스타민을 잘 분해하게 만드는 것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커피하고 술 이거 줄이시는 겁니다. 일단 알코올과 카페인 먹잖아요. 그럼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 히스타민의 흡수를 얘네들이 도와요. 뿐만 아니라 히스타민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알코올과 카페인입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들입니다. 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조리하는 방식, 저장하는 방식, 숙성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 몸에 유입되는 히스타민의 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식품 첨가물들이 히스타민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대표적으로 가공육들, 햄, 소세지 같은 것들입니다. 통조림, 각종 인스턴트 식품들이 히스타민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 바로 이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히스타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 내 몸 중심부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내 몸을 식히기 위해서 땀을 내는 기능에도 관여하는 게 바로 히스타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히스타민이 내 몸이 너무 가뭄이야, 비상사태다, 비상모드 작동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몸에 유효한 수분들 이런 것들을 각 기관에 적당히 분배하도록 열심히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일손이 모자라. 히스타민 더 만들어줘 하면서 내 몸이 히스타민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왜 김소영이가 자꾸 여러분에게 물 많이 드세요, 열심히 드세요 하는 이유를 사실 그런 이유를 들자면 100가지도 넘을 수 있어요. 물 정성껏 드세요. 아이고 나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요것만 기억하세요. 물 열심히 드시고 커피하고 술 요거 조심하래. 맞아요. 조심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들이 나한테 통증을 주고 있구나. 그걸 인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